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볼로냐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로냐 이탈리아 1부 5위 무패무승승입니다. 볼로냐가 피오렌티나를 상대로는 홈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였고 특히 상대 박스 안에서의 불안감을 잘 타격하는 면모는 보여준 경우가 잦았습니다. 다만 최근 수비라는 면모에서 불안감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4차전에서는 무실점을 기록했지만 빅찬스를 2회나 내주는 등 볼로냐의 장점인 단단함이 최근 흔들리고 있는 양상은 꽤 아쉬울 수 있는 상태입니다. 피오렌티나 이탈리아 1부 7위 무패패패승입니다. 피오렌티나도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구석이 있는 팀입니다. 늘 중원과 이선에 힘이 좋은 편이고 지난 경기에서는 임대로 데려온 벨로티도 득점포를 가동하는 모습이었지만 늘 박스 안에서의 슈팅 제어가 말썽이라 기복이 심한 양상이 있습니다. 물론 볼로냐의 단단함이 흔들리는 기색이 있고 피오렌티나도 기본적으로는 중원에서의 유려함을 가진 팀이라 볼 전개에 있어서 아주 큰 단점이 있는 유형은 아닌 편입니다. 볼로냐의 단단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득점포가 먹통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두 팀의 단단함이라는 면이 다소 아쉬운 상황이고 득점력에 있어서는 크게 흠을 잡을 수 있는 양상은 아닙니다. 두 팀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면모가 강한 대진이었는데 볼로냐가 홈에서는 제법 성적을 유지하는 편이나 장점인 홈에서의 단단함이 불안정한 구석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듯합니다. 오버 2.5 양상의 무승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라치오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 이탈리아 1부 8위 승패무패승입니다. 라치오가 그나마 바이언을 상대로는 할만하다 생각하겠지만 바이언도 라치오를 상대로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일단 최근 아탈란타, 나폴리, 인테르에게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는 등 강호들을 상대로 중앙에서의 힘을 과시한다는 플랜이 잘 통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이언이 지난 경기에서는 3백을 가동하면서 되도 않는 전술을 쓰다가 자멸했지만 일단 4-2-3-1로 전환하면서 라치오의 중원을 압박하는 양상은 만들 수 있는 전력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바이언 독일 1부 2위 패승승승패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3백과 함께 다이어를 썼다가 레버쿠젠에게 털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우승이 날아갔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는 자조적인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그나마 키미히가 돌아오면서 중원에서의 빌드업 주축이 되어줄 선수는 돌아왔고 고레츠카도 피지컬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 수 있는 자원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레버쿠젠의 측면에 상당히 고전했으나 라치오의 측면은 양 윙백의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약점에 가까워 리스크가 지난 경기만큼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치오가 중앙에서의 힘을 상위 전력을 상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이언이 4-2-3-1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에서는 라치오의 중원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력이기도 합니다. 지난 경기 바이언이 그대로 털려버린 측면은 오히려 라치오의 약점일 것입니다. 라치오가 바이언을 공략할 루트가 아주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바이언이 유리한 상황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파리 생제르맹과 소시에다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 1부 1위 승무승승승입니다. 죽음의 조를 겨우 뚫고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물론 소시에다드를 만난 상황이라서 2위로 올라온 것이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된 상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음바페를 선발해서 제외하는 휴식을 준 상황에서도 3대1 승리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여전히 강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라인을 내리고 1차전에서 보수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기는 한데 개인 기량에서 앞서는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낮은 라인에 고전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소시에다드 스페인 1부 7위 승무무무패입니다. 감독이 공격진에게 한 소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무득점에 그치면서 16강을 앞두고 치른 4경기 무득점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메리노, 수비맨디가 있는 중원부터 시작되는 후방 안정감에 대한 평가는 높은 편이나 쿠보가 고군분투를 하고 있음에도 넘버9이 하나같이 폼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치명적입니다. 일단 소시에다드의 공격적인 난조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 큽니다. 그나마 후방부터 시작되는 안정감이 아주 맹탕은 아니라는 평가를 해줄 수 있기는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낮은 라인을 공략하는 데 개인 기량을 쥐어짜내서라도 성공을 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유리한 매치로 봐야 할 듯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